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직장 내 소통, 또 관계 관리에 대한 오디오 녹취록인데요. 이걸 바탕으로 좀 깊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그 자료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두 가지 개념이 있더라고요. 감정운행 계좌하고 신뢰 그래프. 네, 맞아요. 아주 재밌는 비유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관계를 이해하고 또 만들어가는데 어떤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럼 첫 번째 개념, 감정운행 계좌부터 볼까요? 이게 뭐랄까 사람 사이의 관계에 보이지 않는 계좌가 있어서 감정을 넣고 빼고 하는 비유잖아요. 네네. 녹취록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환자가 갑자기 예약을 취소했을 때요. 그냥 네,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쉽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어떤 감정 표현, 뭐 하소연이라든지 애교 섞인 아쉬움,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더 낫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 지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런 반응이 상대방한테 약간의 마음의 빚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아주 작지만요. 마음의 빚이요? 네. 그래서 그 감정 계좌에 일종의 작은 마이너스가 기록되는 셈이에요.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혹시 우리가 뭐 의도치 않게 실수를 하거나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 상대방이 나도 전에 저 사람한테 패를 끼친 적이 있었지 하고 좀 더 너그럽게 이해해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다 괜찮다고 하는 것보다 약간의 그런 감정 표현이 오히려 관계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요. 인격체로요? 네. 녹취록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 좀 딱딱하고 비인격적인 대상, 예를 들면 뭐 거대 기업 콜센터 같은 데는 쉽게 불만을 표출하잖아요. 그렇죠. 감정 쓰레기통처럼 여기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개성이나 감정을 가진 인격체라고 느껴지면 좀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이나 힘든 점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뭐 녹취록에서 말한 생색내기나 하소연 같은 거요. 이런 게 이 감정 계좌에 긍정적인 감정을 정립하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생색내기나 하소연도 방법이 될 수 있다니 재밌네요. 물론 이게 너무 심하면 안 되겠죠. 그 계좌가 너무 마이너스가 되거나 반대로 나만 계속 빚을 지는 상태. 그러니까 너무 플러스가 되는 것도 건강한 관계는 아니니까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네. 균형. 정말 관계에도 이런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군요. 그럼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뢰 그래프. 네. 이건 말 그대로 신뢰라는 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쌓이지만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일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게 참 중요하죠. 녹취록에서는 특히 어떤 경우에 신뢰가 크게 훼손된다고 했나요? 거기서 강조하는 게 분명히 보고했는데 실제 결과는 다르거나 또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하지 않았을 때. 네, 바로 이럴 때 신뢰가 정말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하죠. 그래프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요. 하긴 말과 행동이 다를 때만큼 실망스러운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게 신뢰의 기본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겨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녹취록에서도 그런 상황들이 언급된 것 같은데 그럼 실수를 저질렀을 때 신뢰를 완전히 잃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걸 계기로 신뢰를 더 쌓을 방법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녹취록이 제시하는 핵심 통찰 중 하나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요.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네. 실수를 했을 때 그걸 숨기거나 뭐 변명하려고 하는 대신에요. 아주 솔직하고 또 신속하게 인정하고 보고하는 행동. 이게 오히려 장기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게요? 네. 왜냐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구나.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녹취록에 나왔던 어떤 관리자 사례도 비슷했죠. 작은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해결책을 딱 제시했더니 오히려 팀원들이 더 믿고 따랐다는 그런 이야기요. 네, 기억나요.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반대로 문제를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거나 뭐 거짓말로 보고하는 순간 그건 정말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신뢰 자산을 그냥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위험한 행동인 거죠. 그렇군요. 상사든 동료든 고객이든 모든 관계에서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 원칙이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감정은행 계좌랑 신뢰 그래프 이 두 개념이요. 결국은 관계를 그냥 단기적인 이익이나 손실로만 볼 게 아니라 좀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단순히 상황을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려는 어떤 뭐 처세술? 이런 거라기보다는요. 서로의 감정이나 노력을 좀 인정해주고 또 피할 수 없는 인간적인 실수나 잘못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좀 건강하게 다루면서 더 성숙하고 단단한 관계가 만들어 나가는 뭐랄까 관계의 지혜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관계의 지혜? 좋은 표현이네요. 결국은 서로 이해하고 또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관계를 계속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셈이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요.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요한 관계들 속에서 이 감정은행 계좌 그리고 신뢰 그래프를 얼마나 의식하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산적인 행동과 진솔한 관계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나눈 내용 중에서 앞으로 관계 속에서 좀 다르게 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